필라테스 센터가 주변에 너무 많은데 센터를 고를 때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실패가 없을까요? 선생님은 필라테스 센터 처음 이제 찾아갈 때 이제 어떻게 알고 찾아갔어? 근거리에 위치한 필라테스를 검색을 했어요. 우리 스튜디오는 멀리서도 찾아오시지만 대부분 집 근처에 있는 스튜디오를 이제 검색을 해서 거기 정보를 바탕으로 조금 더 마음에 드는 데를 좀 추리시잖아. 그 정보 안에서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강사의 이력이야. 이 선생님이 어떤 협회에서 이제 공부를 하셨고 어떤 뭐 교육을 들으셨는지 워크숍을 들으셨는지 이런 걸 좀 확인할 수 있지. 근데 그런 정보를 얻을 수가 없다면 일단은 뭐 전화를 하던가 방문 상담을 통해서 나를 가르쳐줄 강사 선생님의 이제 경력 정도는 확인할 수 있잖아. 이제 막 시작하는 주니어 강사분들도 열정이 넘치시고 뭐 디테일이나 이런 거에서도 되게 섬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 하지만 그 많은 임상 경험을 가지고 계신 시니어 선생님들의 그 넓은 시야와 그 연륜은 굉장히 높이 사거든. 30년, 40년, 뭐 50년, 많게는 50년까지 경력이 있으신 우리 스승님들이 계시잖아. 근데 우리가 그 스승님들을 보면서 진짜 범접할 수 없다.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간다. 막 그런 말을 우스갯소리 하지만 그게 진짜 팩트잖아. 그런 것처럼 많은 이제 경력을 가지고 계신 선생님은 그만큼 많은 바디들을 봐오고 변화를 봐왔기 때문에 나는 이왕이면 개인 레슨이라든지 어떤 특정한 필라테스를 하려는 목적이 있다 한다면은 선생님의 이력을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두 번째로는 그 센터에서 어떤 기구를 사용하는지 확인해 봐야 돼. 기구 위에서 막 눕고 엎드리고 막 스프링을 당기고 하잖아. 직접적으로 우리가 몸으로 이제 부대끼면서 사용해야 되는 기구이기 때문에 인체의 적합성과 그리고 이 기구가 정말 튼튼한 기구인지 이 내구성이 정말 중요하거든. 근데 그렇지 않은 기구들이 정말 이제 국내에 많아. 이 기구의 이름을 확인한 후에 좀 검색을 해보고 만약에 이 기구가 미국에서 만들어졌다면 그래도 그 스튜디오가 필라테스에 조금 진심이라고 생각을 해. 그게 꼭 아니더라도 국내에서도 되게 잘 기구를 만드는 회사들이 있어. 인투라든지 이런 기구도 괜찮아. 우리가 사용하는 기구는 최초로 기구를 만든 회사에서 우리가 수입해서 가지고 오잖아. 100년도 더 됐단 말이야, 그 기구 회사가. 그러니까 우리 기구는 한 대당 굉장히 고가야. 근데 어떤 데는 우리 기구 한 대 값이 한 세트의 가격이기도 해. 그런 것처럼 기구는 너무 천차만별이야. 기구가 인체에 적합하지 않다면, 스프링의 강도가 너무 일정하지 않다면 나는 내 몸을 더 망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너무 저가의 기구를 사용하는 센터는 피했으면 좋겠어. 마지막으로 나와 함께 운동할 선생님께 체험 레슨을 받아보는 거야. 이 선생님이 내 몸에 맞춰서 잘 가르쳐 주는지, 이 선생님의 수업 방식이 좀 내가 좀 마음에 드는지, 그리고 선생님의 성향과 내 성향이 잘 맞는지 이런 걸 파악하기에는 직접 내가 레슨을 받아보는 게 가장 좋거든. 그래서 뭐 결정을 해야 한다면 나는 체험 레슨을 꼭 받고 결정하는 것을 추천해. 필라테스가 처음인데 개인 레슨이랑 그룹 레슨 중에 어떤 걸 선택하는 게 나아요? 이 조세 필라테스가 이 운동을 이제 처음 만들었을 때 이제 1대1로 이제 도제식으로 이제 수업이 대부분 이루어졌었는데 현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대중화가 되면서 이제 기구 운동을 그룹으로도 할 수 있게 되기는 했어. 근데 내가 이 필라테스 운동을 왜 하려고 하는지 운동 목적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뭐 내가 통증이 있어서 막 이 통증을 개선하려고 하는 목적인지 아니면 층만이 있거나 뭔가 몸의 좌우 밸런스가 많이 틀어진 것 같고 체형 교정을 너무 하고 싶어서 하는 건지 내가 뭔가 어떤 질환이 있어서 그 질환 때문에 운동을 하려고 하는 건지 단순히 나는 정말 건강한 바디인데 체중 감량을 하거나 체력 증진을 위해서 하는 건지 여러 가지 목적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근데 내가 통증을 개선하려고 하는 목적이나 몸에 층만이 있거나 뭔가 체형이 많이 틀어져서 교정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다. 그러면 나는 개인 레슨으로 처음에 이제 입문을 하는 것을 추천을 하지. 근데 개인 레슨은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그룹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물론 개인 레슨 비용이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 그렇지만 내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운동의 목적이 중요하다는 거야. 내가 통증이 있는데 이 운동을 굳이 그룹으로 해야 된다? 난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 차라리 통증이 있는데 개인 레슨을 안 할 거는 그냥 천천히 퇴근하시고 걸으시거나 아니면 가벼운 스트레칭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이걸 그룹에 들어가서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동작들을 막 무리해서 따라간다거나 내가 분명히 많이 틀어져 있으면 내가 편한 쪽으로 계속 쓰게 돼. 그래서 누군가가 내 틀어진 몸을 계속 이제 봐주면서
코칭을 해주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래서 나는 이제 상담 오신 분들한테 솔직하게 이제 말씀을 드려. 우리 스튜디오에서 운동을 안 하셔도 되니까 다른 곳에 상담을 가셨을 때 혹시 이 정도 바디 상태인데 그룹도 가능하다 한다고 한다면 절대 거기는 가시지 마셔라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려. 나는 우리 엄마라고 생각을 하고 내 언니, 여동생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말을 못할 것 같거든. 우리는 사람의 몸을 이제 다루는 일을 하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접근을 하면 안 되고 이분이 얼마나 이 운동을 했을 때 좋아질까를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내가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이 운동을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서 통증이 악화가 됐어. 그래서 병원에 가. 뭐 시술이나 수술을 받아야 돼. 약도 먹어야 되는데 병원 왔다 갔다 하는 시간, 수술 비용, 시술 비용, 약제 비용 이런 거를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내가 운동 개인 레슨을 받아서 몸이 건강해지고 반듯해지고 체력도 좋아지면서 삶의 활력도 생기면서 입의 시너지도 엄청나. 그러면 뭐가 더 이득일까? 이런 부분을 꼭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려. 그리고 나서 내가 처음에는 당연히 몸이 안 좋으니까 진도가 잘 안 나갈 수도 있지, 속도도 더딜 수 있어. 근데 반드시 좋아지거든.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몸이 좋아졌어. 그러면 우리는 솔직하게 말씀드리잖아. 회원님이 어느 정도 스스로 몸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관절도 많이 안 쓰시고 근육을 좀 잘 쓰시고 파워스도 강해지시면 하고 싶은 운동 하셔도 돼요 라고 말씀드리잖아. 이제 회원님도 너무 잘 아셔. 내가 어느 정도 힘이 붙었고 내가 이젠 뭐 어떤 동작을 해도 조금 내가 컨트롤할 수가 있네 라는 순간이 와. 그러면은 그때는 뭐 그룹이 아니라 다른 종목의 운동도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려. 어떤 게 더 내가 더 빠르게 나한테 플러스인지는 그룹인지 개인인지는 좀 각자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 필라테스 할 때 어떻게 옷을 입어야 하는지 우리는 꼭 안내를 드리잖아요. 안 그러면 엄청 큰 옷 막 헐렁헐렁 입고 막 그러시잖아요.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우리 스튜디오에 이제 운동을 오시면 운동 전에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 이제 꼭 안내를 드리는 이유가 안내를 안 드리면 엄청 큰 옷을 입고 들어오시잖아. 좀 부끄러우시니까 이제 좀 뱃살도 가려야 되고 팔뚝살도 이제 가려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제 큰 옷을 입고 오신단 말이야. 우리가 회원님들의 이제 뭐 살을 보기 위해서 뭐 딱 붙는 옷을 입으라고 이제 권장을 드리는 게 아니라 딱 붙는 옷을 입어야 되는 이유는 일단 레깅스를 입는 이유, 골반과 무릎과 발목의 정렬을 우리가 잘 보기 위해서. 이 회원님이 처음에는 대부분 관절을 많이 쓰기 때문에 관절을 최대한 쓰지 않고 근육을 잘 이제 쓰게끔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계속 면밀하게 관찰을 해야 되잖아. 그러기 위해서. 그리고 상의도 웬만하면 딱 붙는 등이 막힌 티셔츠를 입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그 이유는 필라테스 동작이 누웠다 앉았다 일어났다 뭐 엎드렸다 막 계속 반복을 하는데 그때 이제 땀이 많이 나서 이제 등이 쓸릴 수도 있고 우리가 이제 회원님의 몸을 이제 스팟을 만지면서 이제 스팟을 하는데 이제 땀이 많이 나면 미끄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등이 막힌 거를 입으시라고 이제 추천을 드리지. 그리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 우리 스튜디오에서는 꼭 이제 톡삭스를 신어야 된다고 이제 안내를 드리는데 톡삭스가 뭐냐면 요런 양말이잖아. 보면은 요렇게 여기가 이제 발등이 뚫리거나 막힌 건 전혀 상관이 없고 발가락이 중요한데 발가락이 이제 하프로 이렇게 반만 이렇게 뚫린 것들이 있어. 근데 그런 것보다 이렇게 다 막힌 거를 신는 거를 이제 추천을 드려. 그 이유는 뭐냐면 보면은 이렇게 발바닥에 스티키가 있는데 이게 미끄럼 방지거든. 그러니까 기구 운동을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기구의 접지력, 딱 접집을 해서 이제 몸통하고 엉덩이하고 이제 연결력을 잘 쓰기 위해서 스티키가 있는 양말을 신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웜업을 먼저 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몸을 빨리 따뜻하게 열을 올려서 부상을 방지하기 위함이거든. 그래서 이제 발이 따뜻해야 되잖아. 그래서 발을 따뜻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강사가 계속 이제 회원님의 발을 만지기도 하고 기구가 여러 명이 사용하는 기구이다 보니까 위생상의 문제로 이제 우리가 토삭스를 꼭 신으시는 걸 추천드려.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에 단골 질문이 있어요. 대부분 주 몇 회 정도 해야 되고 얼마나 해야 몸이 좋아지는지. 10분이 오시면 10분이 대부분 같은 질문을 하시거든요. 필라테스 운동은 주 몇 회 정도 해야 적당한가요? 자주 하면 할수록 좋지. 이 운동은 굉장히 좋은 운동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운동하시려고 하시는 분의 이제 뭐 체력이나 뭐 아니면 뭐 시간적인 부분 여러 가지를 이제 고려했을 때 우리는 주 2회 정도 규칙적으로 하시라고 이제 추천을 드리잖아. 사실 주 1회로는
아, 내가 몸이 좀 유의미하게 변화하고 있다고 느끼기가, 체감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 하루 24시간으로 따지고 주 7일로 따졌을 때 168시간이거든. 이 수많은 시간 중에 맨날 이제 막 하루 종일 일하고 누워서 다시 또 일어나서 회사 가고 또 일하고, 아니면 혹은 운전을 많이 하고 또 자고 막 가방 한쪽을 메고 짝다리 짚고, 이런 습관들이 지속이 되는데, 그 수많은 시간 중에 1시간만 운동에 투자를 해서는 사실 운동량이 많이 부족하기는 해. 그래도 1시간 정도는 더 늘려서 주 2회씩 이제 규칙적으로 하다 보면은 내가 느끼기에 아, 나 조금 힘이 좀 붙은 것 같아. 그리고 아, 나 좀 바디가 조금 변한 것 같은데, 내가 눈으로 좀 확인할 수 있고 몸으로 좀 느낄 수 있는 정도가 난 주 2라고 생각을 해. 막 열정에 불타올라서 막 주 3회, 4회씩 나오려고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기는 해. 물론 그렇게 꾸준히 할 수 있다면 너무 좋지. 근데 대부분 그렇게 해서는 꾸준히 지속을 하기가 어렵잖아. 그래서 그렇게 하고 중간에 그만두는 것보다는 일주일에 1회, 2회든지 그냥 지속적으로 꾸준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운동을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려. 나는 이 운동으로 뭘 어떤 거를 막 단기적으로 변화를 해야 돼, 이렇기보다는 내 삶의 어떤 건강 보조 식품처럼 내 삶의 질을 높이는 이제 어떤 수단으로 이제 가져가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그렇다 보면 내가 만약에 30대야 그러면은 40대에, 내가 40대하고 50대, 60대에 지금보다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바디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나는 반드시 생각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서 지속적으로 꾸준히 운동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예전 몸이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몸이 바뀌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야.